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한 작가님의 공신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한 작가는 제 기억에 황금백수라는 소설을 꽤 재밌게 읽어서 인지필력은 뛰어난 작가로 생각합니다. 이 소설의 특징은 비밀을 감춘 비범한 가문의 주인공이 귀신같은 궁술로 무림세계를 종횡무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읽은 작품이고 일단 궁술이라는 소재가 무협소설에서 흔치 않기 때문에 조돈영 작가의 궁기검신과 나한 작가의 궁신이 대표적인 궁술 무협소설입니다. 무료 분량의 줄거리를 보면서 어떤 전개로 이야기가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북로정군 그림자 부대의 부대원인 주인공 나공신은 자신의 군 생활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원들이 질 나쁜 죄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적군을 약탈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나공신 역시 죄수 출신으로 부대에서의 삶이 그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림자 부대의 대원들은 목숨을 건 자살 놀이를 한 번씩 하는데 나공신을 포함한 9명의 대원들은 번갈아가며 기둥에 묶이고 무작위로 줄을 잘라 신비공의 화살을 피해야 합니다. 이 자살 놀이는 러시안 룰렛처럼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으로 나공신을 포함한 대원들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줄을 자릅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죽고 나머지 대원들은 게임을 이어갑니다. 나공신은 두 번의 도전에 모두 성공해 살아남고 몇 명의 대원들은 게임 도중 사망합니다. 이 자살 놀이는 나공신의 삶에 대한 무관심과 무모함을 보여줍니다. 그림자 부대가 죄수들이라서 탈영병이 많은데 이들을 감시하는 북로정군 귀혼추살대가 있습니다. 귀혼추살대는 탈영병을 잡아오거나 공개 처형하는 일을 합니다. 나공신은 북로정군 귀혼추살대의 북궁다냐와 추소린, 야월아 등과 마주칩니다. 이들은 탈영한 윤문을 효수대에 끌고 가 처형하려 합니다. 나공신은 윤문과 대화를 나누며 마지막 소원으로 그의 이름을 아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접 윤문이 목을 치고 명복을 빌어줍니다. 저녁에 나공신은 새로운 임무를 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출병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호쇼트 부족의 부족장 다얀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출발 장소에 귀혼추살대의 4명이 기다리고 있으며 나공신은 그들이 감시자임을 알아차립니다. 나공신은 북궁다냐와의 대립을 통해 대장 자리를 두고 갈등하지만 나머지 귀혼추살대인 추소린, 야월아, 신도요는 나공신의 지휘를 따르기로 합니다. 나공신 일행은 사막을 이동하다가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는 천병총의 위치가 담긴 장보도 때문에 태양성군과 현랑단 사이의 충돌로 많은 시체가 발견됩니다. 태양성군과 현랑단이 대치하는 가운데 나공신 일행은 물을 보충하고 상황을 살핍니다. 현랑단 무인들은 오아시스 밖에서 일행을 포위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나공신은 아르타라는 태양성궁 여성 무인으로부터 천병총의 장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병총은 무공 비급이 숨겨져 있는 전설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무리민들이 그곳에서 무공 비급을 찾기 위해 천병총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나공신 일행은 도망치는 태양성궁의 성모와 합류하여 천병총으로 향합니다. 나공신은 성모와 그녀의 일행을 버리고 가려 하지만 북궁다냐 일행들은 천병총의 보물에 욕심을 내며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모는 천병총의 비밀을 풀기 위해 나공신 일행과 협력하게 됩니다. 며칠 후 다얀이 있는 봉황궁 근처에 도착하고 밤이 되어 나공신은 그의 목표를 향해 홀로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 순간 철목화가 이끄는 혈궁대가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며 나공신은 화살을 당겨 첫 번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의 화살은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가 혈궁대의 한 대원을 쓰러뜨립니다. 나공신은 빠르게 움직이며 혈궁대의 공격을 피하고 근접전을 벌입니다. 철목화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나공신에게 돌진합니다. 둘은 치열한 격돌을 벌이며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칩니다. 나공신은 잠시 후퇴하여 혈궁대를 유인하고 어둠 속에서 귀신같은 궁술로 그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갑니다. 결국 혈궁대의 대원들이 점점 쓰러져가고 철목화와 나공신의 1대1 대결이 남게 됩니다. 둘은 다시 한번 치열한 근접전을 벌이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철목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나공신을 공격하려 하지만 나공신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막아냅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철목화의 방어를 뚫고 그의 목에 검을 겨누어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철목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지며 최후를 맞이하면서 혈궁대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시 향합니다. 나공신은 혈궁대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후 다얀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얀 일행이 나공신이 쏜 화살을 발견하고 경계하며 다가옵니다. 나공신은 구부러진 화살을 이용해 곡살을 날려 다얀의 일행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격합니다. 다얀은 나공신의 빠른 화살에 당하고 그의 호위들 역시 쓰러집니다. 나공신은 다얀을 죽이고 다얀의 부대인 사풍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나공신 일행은 사하몰의 강을 발견합니다. 사하를 건너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나공신은 사하의 단단한 땅을 찾아가며 일행을 이끌고 건너갑니다. 사하를 건너는 도중 나공신 일행은 사풍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나공신은 일행을 무사히 건너게 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귀혼추살대의 북궁다냐 일행들은 나공신을 배신하고 그를 사하로 던집니다. 사하에 빠진 나공신은 죽음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남습니다. 나공신은 이 사하의 모래속이 천병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비밀을 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주인공 나공신이 기연을 얻게 되었네요. 원래부터 귀신같은 궁술을 자랑하는데 기연을 얻고 나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설을 읽다 보면 주인공의 퍼주기 호구짓이 조금 보이고 성격이 제 맘에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설명이 불친절하지만 전개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내용을 풀어줍니다. 주인공이 여러가지 활쏘기 기술을 사용하는 장면들도 자주 나오고
무림 세계와 얽히고 설키면서 무공고수들과의 전투도 흥미진진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봤던 소설이라 리뷰를 만들면서 다시 조금 읽어봤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술 소재인 무협소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읽을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